자, 요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쿠퍼 페어라는 게 형성이 되고 BCS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쿠퍼 페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고 그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을 알아내는 방법이 그냥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그거를 림필드 방법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알아내는 방법을 슈리퍼라는 사람이 이제 했고, 그거를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쿠퍼 페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쿠퍼 페어가 이제 형성이 안 된 놈들도 있고, 그럴 때 이 전체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에서 보면 페어가 몇 개가 있느냐, n개가 있는데 이게 n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콘스탄트가 아니고 어떤 값을 중심으로 해서 쿠퍼 페어가 만약에 뭐 이 안에 일렉트론이 만약에 100개 있는데 쿠퍼 페어가 그 중에 50개만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50개냐 그러면은 50개도 될 수 있고 49개도 될 수 있고 뭐 51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플락큐에이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 0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메커니컬 앙상블로 해가지고. 그러고,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쿠퍼 페어들이 있어가지고, 쿠퍼 페어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이렇게 보면은, 이 시스템에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KL에다가 C에다가 C에 이렇게 써놓고 K요 마이너스 K 다운 B 마이너스 L 다운 CLO. 그러니까 여기에 쿠퍼 페어가 죽었다가 쿠퍼 페어가 살아나고 이런 것으로 지금 이 시스템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쿠퍼 페어가 이런 놈 없어지고 다시 여기 뭐 이제 다시 쿠퍼 페어가 생겨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물론 해밀토니안은 이거 말고 다른 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고 쿠퍼 페어가 죽고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고 하는 거에 관계되는 해밀토니안은 이게 있고, 나머지 해밀토니안들은 초전도의 영향을 거의 안 주는 그런 해밀토니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해밀토니안은 무시하고 초전도를 다룰 때는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다루도록 하겠어요.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어떨 때는 해밀토니안의 차지 덴시티 웨이브가 생겨나는 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수 있고 뭐 그럴 때는 이 해밀토니안이 아니고 차지 덴시티 웨이브의 해밀토니안이 제일 중요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밀토니안 중에서 슈퍼컨덕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이제 더 할 건데, 뮤에다가 NOP라는 거를 이제 빼가지고 해밀토니안을 이제 다룰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케미칼 포텐셜이야.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케미칼 포텐셜을 우리가 조절하면 이 속에 일렉트론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케미칼 포텐셜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왜 도입을 하느냐면 민 넘버를 평균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케미칼 포텐셜을 이제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해밀토니안을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한다. 그런데 이 해밀토니안을 놓고서 우리가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도 구하고 이 해밀토니안을 놓고서 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도 구하고 뭐 스페시픽 히트도 구하고 뭐 모든 거를 이게 다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 이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이렇게 풀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해밀토니안을 보면 여기에서 C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면 C가 4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거 이그젝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2개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이그젝트하게 푸는데 4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밀토니안을 보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보면 포텐셜이 만약에 X자승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승꼴로 되어 있는 건 항상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풀 수 있는데 자승이 아니고 만약에 사승꼴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거를 적당히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좀 엉터리 같은 거지만 X사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X사승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X자승에다가 뭐 X자승의 평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그러면은 이거는 X자승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숫자가 나오고 X자승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해밀토니안의 포텐셜이 X자승하고 이제 그냥 비례하는 거가 돼가지고 적당히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기작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트릭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자, 이 CM-K의 다운 CA K-업이니까 이거 지금 쿠퍼 페어의 애널레이션 오퍼레이터예요. 하나는 K 이 스핀업이고 마이너스 K 스핀 다운을 쿠퍼 페어를 하나 줄이는 그거에 요게 뭐냐면 요거는 평균치라는 거예요. 평균치. 이 값을 조금 전에 오퍼레이터였는데 이 값의 평균을 그냥 우리가 BK라고 이렇게 한번 놓자. 그래서 4승 중에서 자승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평균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저 BCS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BCS에서는 이게 제로가 아니에요. 보통은 이게 제로가 되는데 BCS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가정을 했느냐면 쿠퍼 페어들의 개수가 이 안에서 쿠퍼 페어의 개수가 자, 이게 PCS에서는 이게 제로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CA-K의 다운에다가 CA-K의 업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K를 써놓고 CA-K의 다운 CA-K의 업 그 다음에 PK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도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오퍼레이터고, 요거는 오퍼레이터고, 요거는 넘버야, 넘버. 딱 지각하면은 쫙 들어올 때 카메라가 앞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이게 이 부분이 말이지. 이 부분이 이렇게 놓고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이제 평균 잡아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른바 이제 플럭츄에이션에 이제 해당하는 걸 거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고 이 C 대가 C는 뭐냐면은 이거 오퍼레이터인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주는 거다. 그러면 조기에서 우리가 C대가에 CC 하는 부분을 말이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요 BK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겠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C대가는 어떻게 되냐면 BK에 이게 대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속에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BK에다가 해놓고서 가로 속에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다. 그러면 가로 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은 일단 빼버렸으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걸 텐데. 그래서 보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본래 4승으로 되어 있는 오퍼레이터가 B 대가에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 하나하고 BK가 되고 그 다음에 가로 하나하고 BK에 대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가로에 곱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로 속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데비에이션 하는가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로 속에 있는 거 조금 작은 숫자란 말이야. 근데 작은 숫자를 2번 곱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은 거를 2번 곱한 거는 상당히 작을 거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거를 이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리지널리 C에 대해서 4승으로 된 게 이쪽으로 가서는 B에 대해서 몇 승이 되느냐면 B에 대해서 2승으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변수 변환을 해가지고 2승으로 만들기만 하면은 그 문제는 이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트릭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승텀 본래 4승텀은 어디에 있느냐면 가로 속에 이게 곱하기에 4승텀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평균을 빼고 뭐 이래가지고 그 항이 이제 상당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는 얘기.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여기에 요거를 x표를 딱 치는 순간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approximation이 될 거다. 근데 이 approximation이 not a bad approximation이다 이게. not a bad approximation이다. 나쁜 근사는 아니더라. 응? 나쁜 근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을 만들어 보면 4승항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승항이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저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해밀토니안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K 시그마 이렇게 써놓고 크 C에 K에다가 N에 K의 시그마 그 다음에 KL에다가 V에 KL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그 노트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틀린 게 상당히 있더라고. 여기 노트에서 C대가로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이 노트 없는 사람. 노트 없는 사람. 5사람. 그러면 수업 끝나고 오면은 내가 노트 줄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남들은 다 노트 받아 훔쳐갔는지 뭐 다 가져왔는데 훔쳐오면 두 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게 해밀토니안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고 B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평균치였으니까 이게 숫자거든. 이거는 이제 숫자, 이거 숫자고 이것도 숫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C에 대해서 4승항을 살짝 없애버리고 2승항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자, 해밀토니안을 저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이제 멀어요. 우리가 이게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노트에 요거 C 여기 하나에 C 대가가 빠져 있어요.
자, 요거 VKL에 BL에 썸메이션을 한 거를 델타 K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자 하는 거예요. 정의. 복잡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해밀토니안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CK에다가 CK의 시그마 내가 CK의 시그마 마이너스 써놓고 K 써놓고 델타 K에다가 CK의 업 C 마이너스 K의 다운 이제 이 해밀토니안을 놓고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쿠퍼 페어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쿠퍼 페어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그게 뭐냐면 아까 포텐셜을 잡았을 때 쿠퍼 페어가 죽었고 생겨나고 죽었고 생겨나고 그 항이 중요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그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을 써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되더라.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 포텐셜의 KL 컴포넌트를 이제 모르고 있어요. V의 KL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VKL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게 어트랙티브 포텐셜이 되고 이게 일렉트론 포넌 인터랙션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요전에 이제 했고 구체적으로 파인즈라는 사람이 계산한 그런 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VKL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VKL이라고 이렇게 놓고서 시작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을 보니까 해밀토니안이 다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이런 해밀토니안이에요. 여러분들 해밀토니안을 보면 양계를 뭐 대학원 학생들은 아마 많이 봤을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C대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거는 이거는 다 큰 거지.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있는데 C대가 C는 뭐지? 이게 일렉트론의 넘버지. 넘버에다가 그 CK.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있고 그러면은 그 개수에다가 그 CK를 그냥 해가지고 더하기만 하면은 에너지의 그 시스템의 에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개수에다가 그냥 가지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만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위쪽의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이 해밀토니안은 이쪽의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해밀토니안에 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아이겐 스테이트도 구하고 아이겐 밸류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해야 되겠는데 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거를 아이겐 스테이트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포골리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데 이런 새로운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이렇게 보면은 해밀토니안이 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보니까 2n분의 px의 자승 2n분의 py의 자승 자 이거는 프리 에너지의 그 해밀토니안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2분의 1의 k의 x자승 2분의 1의
K의 Y자승. 만약에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해밀토니안 우리가 무진장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요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카이네틱 에너지, X방향의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X방향의 포텐셜 에너지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방향에 하고 Y방향이 있으니까 이건 무지무지하게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말이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8분의 1에 K에 XY라는 게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해놓고서 말이지, 좀 해밀토니안이 저렇게 있을 때, 저 양자 시스템에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펑션을 구하라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동진아, 이거 어떻게 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이게 해밀토니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해밀토니안이 X하고 Y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해밀토니안이 이게 요거가 있어가지고 X하고 Y가 서로 믹싱업이 되어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렇게는 어떻게 하느냐면, X하고 Y를 이거를 라지 X, 라지 Y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하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몰 x를 넣어야지. 스몰 x는 어떻게 하나? x 더하기 y의 루트 2분의 1, y는 어떻게 되느냐면 루트 2분의 1 써놓고 x 마이너스 y도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그냥 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냐면은 여기가 오리지널리 XY 좌표계인데 이 XY 좌표계를 말이지, XY 좌표계를 이쪽으로 해놓고 이거 라지 X, 예, 라지 Y 이렇게 놓고서 45도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어느 쪽으로 돌렸는지 이제 금방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돌려서 보면 이게 해밀토니안을 그래가지고 다시 해밀토니안을 라지 x, 라지 y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n''의 p의 라지 x의 자수, 이거 스몰 x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n''의 p 라지 y의 자수 이렇게 써놓고 2분의 1에다가 자, x는 요거 자승이니까 자승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k 써놓고 x는 2분의 x자승 2xy, 그 다음에 y자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x자승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자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스몰 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승을 하면 2분의 1 써놓고 x자승 라지 x자승 마이너스 라지 y자승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1 k 써놓고, 자 x자승 두 개가 나오니까 x자승 되고 2xy 지워지고, 그래서 y자승 되고, 그 다음에 8분의 1에 라지 x자승 마이너스 8분의 1에 라지 y자승 이렇게 돼가지고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 써놓고서 포텐셜이 8분의 9에 뭐 x자승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8분의 7에 y자승 이렇게 돼가지고, 토탈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x, y가 서로 이게 섞여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라지 x하고 라지 y가 그래서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45도 이렇게 돌린 그 시스템에서 보면 x 곱하기 y가 섞여 있었던 것이 라지 x, 라지 y로 바꿔버리면은 그놈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토탈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냐면 토탈 해밀토니안이 x, y 해밀토니안이 x하고 그 다음에 h2에
Y로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 된 그런 시스템에서 보면 이 해밀토니안이 두 개로 이렇게 돼가지고 각각을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이 양자 시스템에서 각각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토탈 웨이브 펑션은 각각 웨이브 펑션의 곱으로 표시가 되고 토탈 아이겐 밸류는 각각의 아이겐 밸류의 합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large x, y는 우리가 새로 만든 시스템에서의 그거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아이겐 펑션을 구하라 그러면 large x, y에서 다시 small x, y로 다시 돌려가지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다 이게. 똑같은 테크닉을 여기에 BCS 해밀토니안에다가 우리가 넣어가지고 좌표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서 보면 저 해밀토니안이 지금은 다이아고널라이즈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이겐 펑션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에 이렇게 돌린 회전시킨 그런 계에서 이렇게 보면 저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그거를 맨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보골리보 드젠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보골리보 드젠 트랜스포메이션은 밥 먹듯이 많이 했지. 그치? 저 석사학위 졸업 논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보골리보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부터 넣어가지고 이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풀어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아이겐 펑션을 지금부터 이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보골리보 드젠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그 BCS 오리지널 그 논문을 사실은 옛날에 보긴 봤는데 그거 그냥 복사만 해놓고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봐서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거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의 후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읽기 쉽게 다시 쓰고 다시 책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후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골리보 드젠 같은 사람들이 저거를 다시 저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저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저거를 회전해서 푸는데 더 기가 막히게 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P.W. 앤더슨 같은 사람들이 더 아주 쉽게 이렇게 풀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거는 U하고 V라는 그런 베리어블을 다 넣고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뭐 X라는 게 large X, large Y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small x는 A large X 더하기 B large Y라 그러면 A 자승 더하기 B 자승은 항상 1이 되도록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하면은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는 거 자승을 하면 1이 되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small x는 UX 더하기 VY 해가지고 U 자승 더하기 V 자승은 1이라는 그런 거를 조건을 놓고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쭉 갈 텐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보골리보 드젠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거를 말이지 U를 사인 세타 V를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놓고 하면 U하고 V를 놓고서 문제를 다 풀면서 컨디션으로 U의 자승 더하기 V 자승이 1이다. 이거를 킵하면서 가면은 베리어블이 둘에다가 컨디션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세타로 해서 해보면은 그냥 세타라는 베리어블 하나를 놓고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푸는 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P.W. 앤더슨이고 이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이 보골리보 드젠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P.W. 앤더슨이 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서 하면은 길이가 한참 짧아지니까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풀어서 교과서에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골리보 드젠 방법으로 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을 이제 구할 거고 여러분들 플리시케 책을 보면 P.W. 앤더슨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거기서 BCS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보골리보 드젠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풀겠다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해서 푸느냐 하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풀겠다 하는 얘기야. 역사적인 순간이야 지금. 이게 BCS 하는 동안은 다 역사적인 순간이야. 자, 그러면 이게 해밀토니안을 다이고널라이즈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이고널라이즈만 되면은 문제를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C라는 페르미언 오퍼레이터를 다른 페르미언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자, 이거를 보골리복 드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보골리복 드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야. 아까 로테이션하고 완전히 똑같아. 로테이션하고. 왜냐하면은 로테이션 할 때 어떻게 했니? 그거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자승을 해서 더하면은 1이 되는 거가 그 로테이션을 할 때는, 그치? 하나 코사인 사인이고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승을 해서 더하면 항상 1이 되는 그 조건은 로테이션하고 이제 똑같아요. 근데 요 CK의 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렉트론의 오퍼레이터야. 요거 지금 일렉트론의 오퍼레이터, 일렉트론. 하나는 일렉트론의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고, 하나는 일렉트론의 에날레이션 오퍼레이터다. 그래, 일렉트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렉트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어. 일렉트론 어떻게 되어 있지? 차지가 있고 스핀이 있는 이런 일렉트론이 있어. 이게 이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K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일렉트론들이 있다. 이 일렉트론을 지금 이렇게 쪼개 칼로 딱 쪼개. 응? 그래가지고 이 일렉트론이 말이야, 이거 사실 이게 일렉트론은 뭐 일렉트론 비슷한 거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일렉트론 이런 거에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뭐 머릿속으로 이게 뭔지 뭐 감이 좀 잘 안 올지 모르지. 막 일렉트론이 있어. 일렉트론이 있는데 일렉트론은 무언가 두 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지금 쓰는 거거든. 자, 이 일렉트론을 보면, 일렉트론은 모멘텀이 K라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스피는 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렉트론을 우리가 뭘로 바꾸느냐면은, 뭐 다른 일렉트론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모멘텀은 K고 스피는 업인 놈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마이너스 K인데 이게 여기다 플러스를 쳤으니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아까는 에날레이션 오퍼레이터니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야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K는 에날레이션 오퍼레이터에 마이너스 K를 죽이는 거니까
K하고 똑같은 게 다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니까 K하고 똑같고 다운을 크리에이션 하는 거니까 K를 이 업을 죽이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일렉트론은 뭐냐면은 이게 페르미언이야. 페르미언인데 이 일렉트론이라는 페르미언이 다른 두 개의 파티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페르미언이고 이것도 이제 페르미언이고 그 다음에 A자승 더하기 B자승이 1이 되어 있는 다른 페르미언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감마는 뭐냐면 이 감마는 모멘텀이 K고 스핀이 업인 그런 새로운 페르미언이에요. 새로운 페르미언. C하고 C가 페르미언이면 이 감마도 페르미언이 돼요. 이거 계산을 조금 해놓고서 해보면은 페르미언 오퍼레이터는 뭐를 만족을 하느냐 하면은 C의 엔티카밀리타 릴레이션이 C대가 뭐 이게 델타 이렇게 되잖아. 그거를 그대로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페르미언이고 하여간에 C라는 게 다른 페르미언의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동기나 되지 이런 거. 예. 은주 되지? 됐어. 대학원생들이 이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야. 헷갈리잖아. 학부학생들이 다 이해된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이야. 그러는데 질문을 안 할게. 응? 네.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냐. 박사학위는 더 안 할게. 응?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 이렇게 기쁘네. 이게 상당히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말이지.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지금 오퍼레이터를 어느 오퍼레이터로 바꾸느냐 하면 감마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바꿔요. 이 감마 오퍼레이터는 이게 뭐냐면 페르미언 오퍼레이터인데 말이야. 페르미언 오퍼레이터인데 이 감마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감마는 일렉트론은 아니지만 일렉트론하고 거의 비스무리한 그런 페르미언의 오퍼레이터인데 이 오퍼레이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코지 파티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이게 코지 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코지 파티클이 뭐냐? 그러면은 감마 오퍼레이터를 감마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페르미언 오퍼레이터가 뭐냐면 감마 오퍼레이터는 코지 파티클이 그러니까 이그젝틀리 일렉트론하고 똑같으냐 그러면은 일렉트론하고는 똑같지가 않아, 그지? 코지 파티클은 완전히 일렉트론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일렉트론하고 코지 파티클은 일렉트론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크리에이션 또는 에날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뭐 하여간에 오퍼레이터.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어디다 넣느냐 하면 해밀토니안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 해밀토니안을 막 조작을 하면은 아까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XY 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못 풀던 것이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해서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로테이션 시킨 거거든.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밀토니안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잘 풀 수 있는 그런 해밀토니안으로 바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 이 해밀토니안을 이 오퍼레이터를 넣어가지고 해밀토니안을 이제 바꿔보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바뀐 해밀토니안은 C라는 게 없어지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감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감마라는 페르미언 오퍼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문제를 이제 쉽게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학부학생들이 그냥 순식간에 알아차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저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기선을 할 텐데 이 기선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겠다. 그냥 결론만 써도 되는데 그래서 한두 항은 보여줘야겠다. 그지? 여러분들 이게 노트에는 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써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노트 없는 사람들은 책을 다 나눠줄 텐데 이거 지금 뭐 이 강의를 인터넷에 딱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노트 해답이 다 있으니까 응?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중간 과정을 다 안 보여줘도 기쁜 마음으로 노트를 비낄 수 있지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분들은 이 노트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저기 첨부 파일로 올리는데 첨부 파일 굉장히 커지지 않니? 공학 요 하나만? 이게 요 해밀턴이 하는 말이야. 그래도 써줘야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글씨가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이렇게 베껴 쓰고 그러는 거는 내가 빠르거든. 지루하더래. 이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거다가 베끼고 뭐 이런 거 뭐 귀신처럼 잘했는데 요새 그게 조금 이제 애로점이 생겨나는 게 이게 눈이 나빠지니까 뭐 보여야 뭐 이게 베끼지. 그래서 학권이 베끼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C 있는 데다가 저거 넣고 C 대가 있는 데다가 이걸 넣고서 이렇게 한 거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쓸 수가 있지, 그지? 뭐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놈이 두 개가 되고 한 놈이 두 개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감마 대가 감마 뭐 이렇게 해서 4개씩 이렇게 항이 나올 거 아니야? 항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정리해서 쓰겠다. 이거 해서 4항 나오고 4항 나오고 4항 나오고 4항 나오니까 몇 개가 되지 그러면? 16개! 그래 동진이 최고다. 야 동진아 16개 나오지. 거기다가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냥 그냥 콘스탄트다, 그지? 그러니까 16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6개를 지금부터 이제 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6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초등학교만 다니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기사이네. 그지?
마이너스에다가 클로즈업 지금 누나 네? 심심하지? 노트를 클로즈업해서 찍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 한 5초만 들고 있으면 그럴 필요 없이, 네, 그래도 되고요. 삽입 이거 뭐 그 기분 드네. 이게 범죄자 돼가지고 앞에다가 숫자 놓고서 경찰 앞에 서 있는 아니, 얼굴에 찍지 말고 노트만 찍어. 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니?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응.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에이,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 써야겠다. 에이, 이렇게. 아, 이제 기복하고 결론 쓰겠어요. 웃기. 자, 한 줄 중간에 빼고, 자,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제 나왔어요. 아, 기쁘네.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항들 중에서 보면, 이런 항들이 있지, 이런 항들.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일렉트론은 아니지만, 코지 파티클이라는
페르미언이 있어가지고 페르미언의 넘버 오퍼레이터 이게 넘버 오퍼레이터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어떤 페르미언이 있는데 그 페르미언의 넘버 오퍼레이터 이 페르미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거는 지금 K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힘차게 움직이는데 스피는 업이라는 스핀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빠꾸 하는 페르미언인데 스핀이 다운인 그런 페르미언이란 말이야. 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감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넘버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 사귀고 두 번 죽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써가지고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돼가지고 넘버 오퍼레이터 감마에 대가 감마 이런 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에다가 B 이렇게 써놓고 감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C에다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트가 있더라 이게 콘스탄트가 되어 있더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C를 어떻게 썼느냐면 C를 조금 전에 U하고 V를 이렇게 썼어. C를 U에다가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써서 감마 써놓고 V 써놓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U의 자승에다가 V의 자승이 어떻게 되느냐면 1이라는 이런 조건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U의 자승에다가 V의 자승을 더해서 1이 되면은 U를 알 수 있느냐 그럼 U를 몰라요. V를 알 수 있느냐 그럼 V를 몰라. 베리어블이 몇 개가 있냐면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U하고 V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U하고 V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프리덤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우리가 아직은 U하고 V를 내 마음대로 적당히 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요 앞에 붙어있는 B의 대가 B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게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이거를 0으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B도 이제 당연히 0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해밀토니안이 A에다가 감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써놓고 이게 콘스탄트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해밀토니안이 만약에 이렇게 표시만 되면 우리가 이거 문제 다 푼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넘버 오퍼레이터 아니야 넘버 오퍼레이터 이게 지금 이 안에 지금 코지 파티클의 있는 개수에다가 한 놈이 가지고 있는 그 카이네틱 에너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스템은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A에다가 코지 파티클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하기를 콘스탄트가 되는 게 이게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 밸류고 이 시스템은 프리 코지 파티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게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그 해밀토니안을 C 오퍼레이터로 되어 있는 거를 코지 파티클 오퍼레이터로 다 바꾼 다음에 그 바꾼 거로 중에서 대가 앞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앞에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U하고 V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개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U하고 V를 적당히 잘 잡아가지고 적당히 잘 잡아가지고 그 항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해밀토니안은
해밀토니안은 코지 파티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리코지 파티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해밀토니안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양대역학에서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를 다 구한 거야. 다름이 없더라 이게. 그러면 U하고 V를 좌승을 한 게 1이 되는데 U하고 V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아까 45도 돌렸잖아. 몇 도를 돌렸느냐 하는 거하고 이제 동일한 모양이 되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지금 B가 제로가 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느냐면 자, B가 제로가 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그 다음에 UK, VK 더하기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은 B가 제로가 되는 조건이고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결국은 어떤 모양의 해밀토니안이 되느냐면 이 조건 하에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다이아고널 라인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조건이 들어가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은 U하고 V에 관한 조건인데 U 자승 더하기 V 자승이 1이 되고 이 조건이 있으니까 U하고 V가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될 거고 그래서 결정이 된 U하고 V를 이 안에다가 지금 넣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다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잖아. 대가에 대가. 그럼 페르미온 오퍼레이터의 넘버야. 페르미온 오퍼레이터의 넘버야. 그래서 페르미온 오퍼레이터 저 모멘텀, 저 스핀을 가지고 있는 페르미온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놈이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우리가 이제 갖고서 이제 놀아야 되겠다. 이게 왜 이 수식을 가지고 놀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수식을 가지고 놀아야 U하고 V를 구해낼 수가 있고 U하고 V를 구해내가지고 그 구해낸 U하고 V를 요 안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해밀토니안을 이제 좀 간단한 모양으로 이제 바꾸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자 그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곱해. 이 수식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곱하자. U하고 V를 구해내려고 그래 지금. U하고 V를. 자, 요 수식에다가 요거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V의 K의 자승에다가 델타 K의 스타의 자승 더하기 둘의 CK에다가 UK, VK, 델타 K의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는 끈기만 있으면은 그냥 풀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이 BCS 이론을 풀다 보면 끝없이 나오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끝없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거를 EK라고 지금부터 이제 쓰겠어요. EK. 루트 속에 말이지. 그래서 K의 자승에다 델 자승이 나오는 게 끝없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EK라고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옛날에 이거 한번 다 따라서 계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계산 과정 있지? 이 계산 과정. 이거를 아까 U를 사인 세타라고 하고 V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계산 과정이 훨씬 쉬워져.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 지금 조금 있다가 뒤에 다시 그거 나오거든?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걸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까, 이 방법으로.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수식에서 이 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U하고 V를 곱한 거 자승을 한 게 1이라는 거에서부터 자,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이 V의 K의 자승이 어떻게 되느냐면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2K가 되고 U의 자승은 2분의 1에다가 1 더하기가 돼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는 2개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이제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UV를 다 구했어. 자, 이게 크CK는 뭐였지? 크CK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그거였으니까 이게 아는 거야. 이게 아는 거. 그 다음에 EK는 뭐였죠? EK는 아는 크CK에다가 더하기 델 자승으로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델 자승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델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델 정의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갔었지?
V 들어갔었지, V. 포텐셜. 여기 이제 포텐셜이 이제 들어가요. 포텐셜에서부터 이게 이거가 된다면, 딜K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이걸 갭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자, 컷이라는 게, 이게 시작을 할 때 뭐의 에너지였느냐면, 일렉트론의 에너지였어요, 일렉트론의 카이네틱 에너지, 그 앞에 넘버 오퍼레이터 앞에 붙어 있었던 그게 컷이었잖아.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서 E는 어떻게 됐느냐면, E는 컷이의 자승에다가 델 자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E는 어떻게 되냐면, 컷이라는 거는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도 갈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컷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네가티브도 될 수 있고 포지티브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에너지를 E라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항상 이게 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E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델 위에만 존재한다 이게 마이너스 E는 델 아래만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그럼 뭐냐면은 E로 만약에 이 코지 파티클의 에너지가 2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리지널리 일렉트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일렉트론은 에너지가 0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수 마이너스도 갈 수 있었는데 이놈의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딜 아래에 에너지가 없고 이 부분에 에너지가 이렇게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에너지가 이 코지 파티클의 에너지가 2로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코지 파티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보면은 프리하게 이렇게 일렉트론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데 그놈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페르미온 파티클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델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이 갭 펑션으로 이제 결국은 나타날 거야. 자, 지금 V하고 U를 구했는데 앞으로 계산을 위해 가지고 몇 개 좀 써놓을 게 있어요. 지금 계산을 위해서 앞으로 계산을 위해 가지고 써놓을 게 뭐냐면 EK에다가 CK 써놓고 그다음에 UK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써놓는 거는 뭐 장래 요거를 가지고서 요거를 써먹어 가지고 계산할 게 있으니까 써놓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노트로 줄 테니까 이거 뭐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노트 있거든. 노트에 그대로 다 나와있어요. 노트에 그대로 다 나와있는데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거 한 번 더 써놓은 거거든. 전국에 있는 초전도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여기다 써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써놨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은 지금 봐. 지금 해밀토니안이었는데 지금 이 복잡한 이 해밀토니안을 말이야. 이 복잡한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U하고 V가 그냥 도처에 U하고 V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고맙게도 지금 U하고 V를 다 구했으니까 그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U, V를 다 없애고 전체를 R는 베리아블로 다 써가지고 시작은 일렉트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끝은 뭘 가지고 끝을 맺느냐 하면 코지 파티클의 새로운 페르미온의 오퍼레이터로 이거를 끝을 맺겠다는 얘기거든.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저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진짜 쓰기 싫어가지고 보여줘야겠다 이거. 어? 요거 여기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보이니? 네네. 이렇게 기쁠 수가.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인선이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인선, 그치?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은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 해밀토니안을 써보겠어요. 마지막 해밀토니안을 써보니까 드디어 이렇게 되자는 얘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거 보면 이거는 무슨 에너지인데 이런 에너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중요한 거야.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면 감마의 대가 감마, 감마의 대가 감마에,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모멘텀이 K고 그 다음에 스핀이 업인 코지 파티클에 페르미온이 있는데 지금 힘차게 K라는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스핀은 업으로, 스핀은 손을 하늘로 향해서 힘차게 앞으로 가는 놈하고, 또 스핀이 뭐 하늘로만 향한 스핀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향한 스핀도 있잖아. 그러니까 스핀 다운인 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페르미온으로, 그러면 이게 페르미온의 개수가 몇 개냐면 이게 이제 개수거든. 페르미온의 이게 개수예요. 페르미온의 이게 넘버 오퍼레이터니까 페르미온이 에너지를,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EK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페르미온이 있다 이게요. 근데 이놈의 페르미온은 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 포텐셜항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프리 페르미온이니까 프리 페르미온이 에너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페르미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지? 포텐셜이 있어야 문제를 더 풀겠지. 지금 여기서는 포텐셜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 프리 포텐셜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 프리 페르미온이 있어. 아까 시작을 할 때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쿠포페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포텐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에서는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그 시스템에서는 페르미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포텐셜이 없는 프리 페르미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이거 다 푼 거지. 오케이? 프리한 파티클로 지금 다 바꿔버렸으니까. 자, 앞쪽을 보자, 이렇게. 앞쪽하고 이제 두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앞쪽 항하고 두 쪽. 자, 앞쪽 항을 보면은 이거를 이른바 콘덴세이션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쿠포페어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 만약에 쿠포페어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아까 쿠포페어가 형성이 안 되면은
뭐가 없느냐 하면은 갭 델타 있지 갭. 그게 이제 델타가 제로가 되는데 이게 쿠퍼 페어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제로야. 노멀한 그러한 초전도가 아니면은 노멀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가 제로가 되고 델타가 제로가 되면은 크시 K하고 2K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로 똑같아요. 왜냐하면 2K는 루트 씌워놓고 델 K 자승에다가 크시 K 자승이었다 그랬잖아. 델이 제로가 되면은 2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져. 그러면 노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멀에서는 앞부분이 어떻게 되니? 앞부분. 콘덴세이션 에너지라는 게 제로가 되지. 그러니까 노멀에서는 없던 놈이 쿠퍼 페어로 형성이 돼가지고 초전도가 되면 그만큼 생겨나는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가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콘덴세이션 에너지다 이게야. 이 에너지 0보다 작아진다 이게야.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콘덴세이션 에너지. 노멀일 때는 제로고 초전도가 돼서 됐기 때문에 있는 에너지니까 초전도에 관계되는 그런 에너지다.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넘버 오퍼레이터 감마대가 감마 우리 이 시스템이 있어서 쿠퍼 페어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고 없어지고 형성이 되고 없어지고 쿠퍼 페어들이 손을 잡고 포텐셜이 얼마가 되고 이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코지 파티클을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 지금의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러한 세상에서는 쿠퍼 페어의 세상이 아니라 코지 파티클의 세상인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코지 파티클들이 하나도 안 생겨나면 요거는 뭐냐면 개수니까 개수라는 건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초전도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지 파티클이 하나도 없으면 코지 파티클이 하나도 없으면 코지 파티클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이게. 코지 파티클이 하나도 없으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있겠지. 코지 파티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에너지냐면 지금 초전도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코지 파티클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나타나면은 그게 익사이트이 되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초전도 상태는 이 상태가 초전도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개 생겨나면은 first excited state고 두 개 생겨나면 second excited state고 그래서 이쪽 상태는 뭐냐면 excitation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다. 초전도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니고 초전도의 excitation 에너지다. 자,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쫙 갖고 와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진짜 기가 막혀 두 개의 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더라. 그리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콘덴세이션 에너지 상태에다가 더하기 코지 파티클의 엑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코지 파티클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BCS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냐면은 코지 파티클이 하나도 없는 놈에다가 에날레이션 오퍼레이터를 하면 뭐가 돼? 이게 제로가 되지. 이게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다. 이게 에날레이션 오퍼레이터를 하는데 말이야 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지? 에날레이션에서 제로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에날레이션 오퍼레이터가 BCS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냐면 저런 상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아직까지 모든 인포메이션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딜 속에 지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아까 우리가 했지만 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포텐셜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포텐셜을 우리가 정확한 폼을 넣지 않고 포텐셜을 계속해서 끌고 왔거든. 자, 포텐셜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왔어요. 포텐셜을 지금 끌고 왔어요. BCS 상태라는 거는 여기서 또 한 번에 천재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게 이 바딘 쿠토 슈리코가 지금부터는 아마 바딘이 거의 했던 것 같은데 바딘이 이제 포텐셜을 계속해서 VK를 이거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 모양을 잘 모르겠거든. 아니 모양은 구체적으로는 좀 알고 있지. 파인지 같은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해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를 과감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어요. BC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VKL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K 스테이트에다가 L 스테이트 이렇게 한 게 VKL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포텐셜의 모양에 따라서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VKL이라는 게 이제 많이 달라질 텐데 이거를 바딘이 아주 이 사람 그냥 이렇게 포텐셜을 아주 간단한 포텐셜을 그냥 가정을 해가지고 그냥 뚝 넣어버렸어. 이야. 우리 같은 사람 간 떨려서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 간이 떨려서 어떻게 그 복잡한 거를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붙인 건 왜 마이너스 붙였지? 어트랙티브 쓰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건데 이게 콘스탄트로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데 말이지 이게 지금 에너지 함수로 포텐셜을 하면 그 복잡한 포텐셜을 이렇게 바꿔요. 포텐셜이 뭐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될지 뭐 시간 할 게 뭐냐? 이거를 이게 포텐셜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이렇게 운물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그냥 운물 밖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른바 그 유명한 BCS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과감한 가정을 하고 그랬는데 실험 결과들이 엄청나게 잘 맞아요. 많은 것들이. 이게 잘 맞으니까 내가 칭찬해서 과감한 근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이 잘 해결이 됐다. 일이 잘 해결이 되니까 하면은 근사가 자연을 잘 설명을 하니까 과감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고 잘 안 맞으면 걸레 같은 거지 같은 어프록시메이션을 했다 그런 거거든. 근데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보면은 말이야 그거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초전도체에 저렇게 엉터리 같은 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해줄 게 뭐냐면 이 델타를 온도의 함수로 갭은 온도의 함수로 이제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C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고 그래서 온도가 0일 때 갭에 2델타 오고 KTC를 하면 이게 한 3.5 정도가 되는 게 위와 같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이게 이제 3.5가 나오거든. 이게 3.5가 나와. 3.5 맞을 거야. 그런데 자연에 해보면 거의 3.5 근처로 막 들어가. 그러니까 포텐셜, 저 복잡한 포텐셜을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선을 해보면은 2델타 3.5가 부분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느냐면 새로운 초전도체가 나오잖아. 그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트랜지션 템퍼레처 딱 몇 도에서 초전도 나오는 걸 딱 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 갭을 딱 측정을 해요. 온도가 낮을 때 갭 측정하는 거 뭐 일도 아니야. 터널링어를 딱 해가지고 팁을 대가지고 이제 갭을 측정을 한 다음에 저기 3.5가 된다. 3.5 근처가 된다면 뭐 BCS 초전도체다. 일렉트론 포논이 초전도체 원인이 되더라. 해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3.5. 뭐든지 나오면 초전도가 나오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초전도가 나오면 첫 번째 요즘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게 TC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맥밀란 방정식 맥밀란 아저씨의 그 공식에 따르면은 이게 오메가 n분의 1, 2의 마이너스 1 오버 n 이렇게 나오는데 초전도체가 딱 있으면 트랜지션 템퍼레처를 이제 구해보는데 말이야. 트랜지션 템퍼레처를 구하는데 이 초전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만약에 알루미늄이었다 또는 카본이었다 뭐 그러면 보론 이번에는 우리 뭐였지? MGBT에서 보론은 아니었냐. 보론 11을 넣고 보론을 10을 넣은 다음에 하나는 11 넣고 하나는 10을 넣은 다음에 TC를 딱 체크를 해가지고 이 공식에 딱 맞아 들어가잖아. 그럼 뭐 볼 것도 없어. 왜 이게 나왔느냐면은 일렉트론 포논 보론으로 돼 있는 놈의 포논은 무거우니까 슬슬 움직일 거고 10으로 돼 있는 놈은 가벼우니까 좀 더 빨리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C가 포논에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해가지고 새로운 초전도체가 나오면 무조건 아이소토프를 넣은 다음에 저거 TC를 구하면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PRL이 하게 돼요. PRL 또는 사이언스 네이처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초전도체가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아이소토프를 딱 해가지고 취한을 해요. 여러분들 아이소토프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핵 속에 매스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케미칼리 이 시스템은 완전히 똑같아요. 매스만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인 성질이 화학적인 성질이 같아야 되는데 질량에 관계되는 것만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아이소토프를 딱 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MGB도 저거 처음으로 먹은 게 누구냐면은 저거 해가지고 캠필드가 그거 했지. 우리도 보론 10하고 보론 11 있잖아. 우리는 항상 보론은 항상 이렇게 싸놓고 사는 사람 아니냐. 보론 싸놓고 사는 사람인데 맨 처음에 저거 나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보론 10하고 보론 11 가지고 실험을 했었으면은 뭐 저거 만드는데 뭐 이렇게 보론 10하고 보론 10 가지고 샘플 만드는 거 보론 11 가지고 샘플 만드는 거 차이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차이가 있으면은 보론 10에 있는 병에서 숟가락을 그쪽에다 넣느냐 보론 11 쪽에 있는 데다가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푸느냐 그거 차이인데 TC가 달라지잖아. TC가 만약에 달라져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이다. 그거 한번 딱 나가면은 사이테이션이 뭐 2년 만에 말이야. 그 놈은 뭐 1000개, 1500개 막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하면 운이 엄청나게 좋은 거지. 동진아. 예. 새로운 초전도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위원소를 빨리 찾아가지고 숟가락으로 이쪽 거 하나 보소하고 저쪽 거 보소 만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이 진짜로 관여를 했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지? 갭을 측정을 한다 이게 TC를 재고
t equal 0에서 계획을 측정을 해가지고 3.52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약에 3.52가 나오면은 뭐다? 그거는 이 BCS의 이 대담한 가정이 맞아 들어가가지고 이게 딱 맞아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BCS 공식 있지. 그냥 그걸 그냥 넣겠다는 얘기야. 응? 뭐 포텐셜이 뭐 복잡하고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BCS 결과를 그냥 거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결과를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결과는 뭐냐면 저 인터랙션, 어트랙티브 인터랙션 저게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 그 복잡한 인터랙션을 그냥 과감하게 H 오메가 C에서 끊어버려가지고 아래쪽에 콘스탄트가 된다는 거를 넣고서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책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한 거거든. 그 결과를 그냥 듣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딱 나오면은 동연서 딱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2델타 오버 KTC를 딱 해가지고 BCS가 맞느냐? 그것도 또 뭐 PR을 뭐 사이언스 딱 그 자리에서 나가는 거거든. 빨리 해. 그럴 때는 딱 나왔다 그러면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숟가락으로 빨리 퍼. 만들어. 그래가지고 저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턱널리까지 해. 그 2개만 하면은 그거 2개만 하면은 1세기에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된다 이게야. 왜냐하면 사이테이션이 1000개 넘어가는 처음에 1년 2년 사이에 뭐 1000개 넘어가는 그런 논문을 하나 쓰면은 야 교수 자리 그거 뭐 그거 그냥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교수 다 될 수 있고 일생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 항상 숟가락 들고 다니고. 가만 있어보자. 초반데. 초가 있냐? 20분. 20분 초가야? 아니지. 8시 15분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20분. 촬영 등에 93분입니다. 그래. 많이 왔는데. 힘 있으면 더 했대는데.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래. 그러면은 수요일날 아침 9시 반? 15분이냐 반이냐? 9시 반에 하고 수요일날 저녁 때 하고